바르셀로나는 또 한 번 흥미로운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있죠. 에스파뇰의 후안 가르시아,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 맨유의 레시포드 등이 한지 플릭 감독의 팀과 연결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후안 가르시아 영입에 근접했으며 그의 계약서에 명시된 2,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이적을 거의 확정을 짓게 만들어준 거죠. 어느 정도 확정된 영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후안 가르시아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에스파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그래서 아스널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노린 선수고 라리가에서 가르시아보다 더 많은 선방을 기록한 골키퍼는 없었다고 해요. 가르시아는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을 기준으로 할 때 리그 최고의 슈퍼 세이브 능력을 보여줬으며 약 8골을 막은 수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많은 크로스를 처리하기도 했고 라리가 골키퍼 중에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한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냈고 아스파뇰이 강등을 피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고 합니다. 가르시아가 여러 차례 팀을 구했으며 5개 이상의 선방을 하며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만 4경기, 라리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자체가 노리는 이유도 발밑 능력이 너무 준수하기 때문이에요. 골키퍼부터 짧은 패스로 전개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바르셀로나처럼 점유율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에스파뇰은 약팀이었기 때문에 점유율 중심보다는 역습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발밑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없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장점까지 선방 능력 플러스 패스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장면은 이제 비아레알과의 경기 장면인데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압박을 유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압박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도 침착하게 롱패스로 바로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에게 전달을 해요. 이 페르난데스가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하면서 이게 골키퍼 롱패스 하나만으로 에스파뇰이 공격을 완성시켰던 거죠. 이렇게 압박이 바로 앞에 있는 와중에서도 전방으로 저렇게 길게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것이겠죠. 직선적인 축구에서 강점을 지닌 에스파뇰에서 가르시아는 정말 다양한 패스 선택지를 보여주며 빛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원 위로 띄우는 롱패스를 통해 공격수들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가르시아는 센터백으로부터 패스를 받고 나서 뒤로 물러나 있고 상대편의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르시아는 자신의 의도한 패스를 숨기면서 갑자기 골반을 안쪽으로 틀면서 페르난데스에게 인사이드 패스를 보냈다고 해요. 이 공은 페르난데스의 가슴으로 전달되면서 바로 전방으로 볼이 연결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패스할지 의도를 숨긴 채 순간적으로 골반을 틀어서 전방을 롱패스로 연결을 한 것 같고요. 가르시아는 나이가 정말 어려요. 지난달 만 24세가 되었고요. 뛰어난 슈팅 방어 능력이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빠른 반응 속도와 팀을 찾는 기술 자체가 이 이적을 결정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가격을 생각하면은 가르시아를 영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예상대로 마무리만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앞으로 이제 5년에서 10년을 뛰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주전 골키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공격진으로 시선을 옮기면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60경기에서 무려 174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공격수들을 찾고 있죠. 레반도프스키를 봐보면 8월이면 만 37세가 되면서 계약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24-25 시즌 기록한 42골은 단기간 내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기는 너무 어렵겠죠. 하지만 분명 바르셀로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페란 토레스가 어느 정도 기량을 회복하긴 했어요. 19골을 넣으면서 대체 자원으로 가능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플릭 감독이 필요로 하는 홀드업 플레이 그리고 피지컬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건 레반도프스키만큼 갖추지 못할 거라고 해요. 체격 자체는 기량과 다르게 애초에 타고난 거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즈와 레시포드 자체가 방금 말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두 선수 모두 팀의 피지컬적인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디아즈와 레시포드는 톱에서도 뛸 수 있는 자원이죠. 디아즈의 프로필을 먼저 살펴보면 이미 왼쪽 공미에서도 뛰었고 왼쪽 윙어, 스트라이커, 정통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로톱 역할에서도 많이 뛰어줬었죠. 지난 시즌에. 그래서 레시포드는 이 둘 중 바르셀로나가 영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공격진에서 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레시포드는 전진성 있는 드리블 능력을 지녔고 바깥쪽에서 수비수를 제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자주 상대하는 낮은
큰 블록 수비를 상대로 인사이드 포워드 하피냐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오버래핑이 뛰어난 왼쪽 풀백과 함께 뛸 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바르셀로나의 발대와 좋은 조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즈는 레시포드보다 압박에 더 강하다고 합니다. 클롭과 현재의 슬롯 감독 밑에서 배운 덕분인데요. 플릭 감독이 요구하는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수비 기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선수 모두 전환 상황에서도 위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에 누구라도 데려오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바르셀로나는 이 금액을 다른 포지션 보강에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왼쪽 풀백인데요. 이 포지션은 플릭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공을 점유하고 있을 때 바르셀로나의 왼쪽 풀백은 사실상 윙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왕복할 수 있는 오버래핑을 하면서 수비 복귀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체력과 스피드, 그리고 상대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주력과 정확한 크로스 능력이 필요한 윙백을 찾고 있습니다. 발데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마르틴을 제치고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다음 시즌 60경기 이상을 치러야 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백업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 해답이 라마시아에 있다고 보는데 18살 풀백 중에 조프레 토렌츠라고 있대요. 스페인 3부 리그의 바르셀로나 아틀레틱에서 빠르게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1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올 여름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투어에도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츠는 발대만큼 직선적인 스피드는 없지만 더 다부진 체격과 빠른 회전과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가능해서 다른 형태의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면은 아모레비에타전 장면이에요. 토렌츠 여기 있죠.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침투를 하고 스트라이커가 침투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적인 움직임도 있는데 발대처럼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스트라이커에게 어느 정도 침투 패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어린 선수를 1군에 빠르게 통합하는데 정말 많은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원한다면 라리가 내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옵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아레알의 세르지 카르도나는 이 역할에 정말 잘 부합한다고 해요. 카르도나는 활발한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으로 마르셀리노 감독 아래에서 좌측 라인을 책임졌다고 해요. 거기다가 스킬 코너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고강도 스프린트 시속 20km 이상 0.7초 이상 지속을 기록한 선수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카르도나보다 낮았다고 해요. 거기다가 7도움은 리그 풀백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프 더블 움직임 패턴을 보면은 카르도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방에 침투하고 윙어를 오버래핑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능력, 오버래핑 할 때 뛸 때 86이라고 하고요. 언더래핑, 앞서 언급했던 윙백처럼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73입니다. 근데 뭐가 아쉽냐? 빌드업 상황에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 발대 상위 호환 버전 아닐까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비아레알에서 주전 풀백을 영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이를 해낼 수만 있다면 그는 이상적인 선택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은 라마시아 출신인 미카 마르몰이라고 해요. 최근에 마르몰은 라스팔마스에서 라리가 강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르몰은 2022년 2부 안도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는데 양발 패스 능력과 빌드업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 시즌에 마르몰은 3105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으며 리그에서만 기록이고 두 번째로 많은 선수보다도 900개 이상을 더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라스팔마스로 이적을 하면서 당시 가르시아, 피미엔타 감독 아래에서 점유율 중심의 팀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피미엔타가 떠난 이후 팀의 스타일이 직선적으로 바뀌면서 마르몰은 왼쪽 풀백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빌드업 상황에서 기여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측면에서도 수비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영입할 수 있으며 바르셀로나가 보유한 자원보다 기술적으로 더 나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센터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몰은 3년 만에 바르셀로나로 복귀할 수 있는 영리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백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왼발잡이 센터백이 만들어주는 유리한 패스 각도에서 증명을 했죠. 특히 12월 베티스전에서는 오른쪽 풀백 쿤데를 찾아가는 패스를 통해서 이것을 더 잘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어떤 센터백보다도 더 많은 측면 전환 패스를 시도했으며 가장 자주 라민 야말에게 전환 패스를 보냈다고 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쿤데의 침투에 맞춰서 침투 패스를 하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마르티네스와 쿠바르시 외에도 크리스텐센, 아라우오, 가르시아, 쿤데도 센터백으로 뛸 수 있죠. 그래서 다재다능한 센터백 자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왼발잡이 센터백은 없고 마르티네스처럼 자신있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 아니면 2026년에 이 포지션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볼 만한 옵션으로는 라이프치히의 카스텔로, 류케바와 스포르팅의 곤살루 이나시우가 있습니다. 류케바는 수비 라인을 뚫고 전진하는데 능한 공격적인 센터백인데요. 빠른 회복 속도와 왼쪽 풀백 경험도 장점입니다. 류케바는 가끔 빌드업에서 약간 뻣뻣해 보이기는 하지만 드리블에서도 되게 자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이제 보여드릴 장면은 브레멘전인데 공을 머리로 받아서 여유를 찾고 공간을 확보한 뒤에 오른발로 터치를 하면서 공을 준 다음에 바로 침투를 하네. 이 선수가 말하는 것만 보면은 조금 투박한 장면을 보여주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인 센스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종종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케바는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조합할 줄도 안다고 하는데요. 리옹 소속 시절에 오세르를 상대한 장면인데 그는 공을 받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가속도를 붙인 뒤 정확한 스루 패스를 아민 사르에게 찔러줬다고 합니다. 백스윙 없이 강한 패스를 보내는 능력까지 있어서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나시우는 전통적인 방식의 정확한 패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베식타스전에서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데 이나시우는 중원을 침투하는 선수를 향해 롱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는 마르티네스가 자주 하던 패턴인데요. 그는 공격적인 파트너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도 있으면서 크로스까지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를 향해 패스기를 너무 잘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선수는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위협도 있어서 이나시우는 마르티네스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활동은 바르셀로나가 직면한 재정적 제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어랑 왼쪽 풀백을 가장 보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니고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왼발 센터백이 지금 바르셀로나에 없는 만큼 멀티 자원을 영입하는 것도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칼라네에서 보여드린 칼럼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